자, 새로운 반응을 하나를 볼 건데, 이게 이제 M이라고 쓴 건 어떤 금속 원자입니다. 원자. 그리고 X라고 쓴 건, 자, 얘가 금속이니까 얘는 무슨 원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얘는 비금속 원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상태를 보면 이것도 기체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자, 여기 점으로 표현된 게 금속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고요. 요 흰색으로 표현된 게 비금속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라고 합시다. 이때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가 나중에 짜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와 양이온이 되고, 그 전자가 비금속 쪽으로 가서 짜잔 이렇게 음이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된 채로 이렇게 기체상을 이루고 있는 이런 화합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하여 우리말로는 이온쌍, 영어로는 아이오닉 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페어가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아이오닉 페어가 되는 과정을 미케니즘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자, 요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첫 번째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무한정의 대강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대강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대략 한 수 센티미터 정도라고 했죠. 그 정도면 충분히 먼 거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것으로부터 스텝 2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금속의 최외각 전자가 떨어져서 비금속 쪽으로 가서 여기에 전자가 8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맞나요? 맞죠? 자, 이때 이제 스텝 1에서 스텝 2 과정에 대한 에너지적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요 자리로 이압 발사해서 이압 들어와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렇게 전자가 들어와야 스텝 1이 스텝 2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맞나요? 그럼 이때 예찬,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어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간 이런 상태를,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오, 바로 이온화라고 하죠. 이온화. 그 다음 홍우, 어떤 전자가 어떤 원자로 흡수되는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화학 전문용어로. 걔도 이온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떤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여 음이온이 되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다 배웠습니다. 그것에 다 나옵니다. 전자친화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온화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건 전자친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자친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자친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죠.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죠. 자, 이때 이온화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온화는 발열이에요. 다 배웠잖아요. 이온화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온화 반응, 금속 원자에서 전자가, 그러니까 모든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항상 발열이, 항상 흡열이 뭐예요? 이것도 기억. 흡열. 이온화는
언제나 흡열입니다. 언제나 흡열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어퍼너티는 전자친화는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바로 보통 발열입니다. 보통 발열입니다. 그렇죠? 보통 발열입니다. 종종 흡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발열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에너지 차이를 델타 E라고 한다면 바로 저기에 있는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와 비금속의 전자 친화도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 반응 기준이고 전자 친화도는 발열 반응 기준이어서 둘의 에너지를 동시에 연산을 할 때는 전자 친화도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으면 주어져 있는 요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가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 420 요게 420kJ/몰로 돼 있고 비금속의 전자 친화도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324 324만큼 흡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20만큼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이고 X는 324만큼 발열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차이, 에너지가 이 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값이 아마 96이 나올 거거든요. 96만큼 그래서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결국 흡열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갈 때 에너지가 뭐가 된다? 흡열, 96만큼 흡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예선 알겠죠? 자, 이때 이제 무한정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 됐어요. 그럼 이 하나는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음이온이 됐을 때 이 둘 사이에 쿨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뭘 계산한다고요? 쿨롱 에너지. 자, 쿨롱 에너지 수식 어떻게 돼요?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거리분의 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쿨롱 에너지가 나오죠? 맞아요? 자, 보십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는 뭐예요? 분의 1은 그냥 상수죠. 무한대는 뭐예요? 둘 사이의 거리고요. E 플러스 E 마이너스는 둘의 무슨 곱이에요? 전하량 곱이죠.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전자만큼 1 플러스 전자만큼 1 마이너스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 나오겠어요? 예찬아? 0이겠죠. 그렇죠? 이게 숫자가 뭐가 되건 관계없이 무한대니까 0이 되겠지 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스텝 3.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아무래도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인력이 나타나면서 저 둘 사이가 가까워져 가지고는 금속 M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X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서 언급한 이온쌍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온쌍을 만들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편의상 2.16 옹스트롬 이라고 합시다. 요 놈을 결합거리 R이라고 하죠.
좋아. 자, 보이시죠? 저거. 공부하겠죠? 뭐 저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여기서 요 놈의 쿨롱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찬, 요 경우 쿨롱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네네네. 저렇게 그냥 계산해 주는데 네네네. 그 원자 반지름이 1 옴스통 정도로 가지는데 네. 그러면 전하의 분포가 있을 텐데 네. 100% 이온 결합이어서 양쪽의 이온들이 강체처럼 접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공유결합선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걸로 대강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합거리가 2.16 옹스트롬인 건 정해져 있는 거고 한쪽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100% 이온화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읽으면은 얘네들이 막 상수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우선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하나 요걸 곱해줍니다. 이걸 곱해줍니다. 자, 저 NA가 뭘까요? NA가 뭘까요? 아보가드로수입니다. 아보가드로수는 왜 곱해줬을까요? 네, 단위를 1몰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넣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아까의 420, 324, 96 하는 것도 단위 자체가 다 킬로줄 퍼 몰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 구해놓은 에너지하고 스케일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몰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저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준 겁니다.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아보가드로수 값이 얼마예요? 아보가드로수 값이 얼마예요? 아보가드로 값이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이죠. 6.02 해도 되는데 그럼 문제에서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6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아보가드로수의 단위는 얼마죠?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뭐예요? 바로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몰의 역수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숫자 4는 4고요. 파이는 3.14고요. 입실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걔도 그냥 주어진 상수예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를 역수 취한 값. 그 역수 취한 값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위는 줄, 미터, 쿨롱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네요. 곱하기 2.16 한 다음에 옹스트롬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그 다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는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제곱이라는 거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단위들이 다 연산이 되면 무슨 단위만 남겠어요? 자, 봅시다. 우선 쿨롱 제곱하고 쿨롱 제곱 약분되겠죠. 그 다음 미터하고 미터가 약분되겠죠. 그럼 무슨 단위만 남아요? 줄 퍼 몰만 남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랑 단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앞서의 이 킬로줄 퍼 몰이랑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킬로가 있으니까 얘도 킬로로 바꿔주면 편하겠죠.
그럼 이때 킬로를 어떻게 바꾸면 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고 킬로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 640 킬로줄 퍼 몰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온 쌍을 만들었을 때의 쿨롱 에너지는 바로 마이너스 640 킬로줄 퍼 몰입니다. 알겠죠? 괜찮아, 알겠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요 관계에서 봅시다. 요 둘이가 스텝 1에서 스텝 2로 양이온, 음이온이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뭐라고요? 바로 96만큼 에너지를 주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쿨롱 에너지는 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 놈하고 요 놈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온쌍이 됐을 때 쿨롱 에너지는 마이너스 640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기억을 한 다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자, 그럼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 자,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여기.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스텝 1입니다. 그래서 M하고 X가 전기적으로 무한대인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사적으로 여기가 상태 2입니다. 뭐냐면 M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상태로 무한정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 그러면 이 1과 2 사이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1과 2 사이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얼마예요? 바로 방금 구해놓은 96, 알겠죠? 그래서 이 96이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됐을 때, 자, 아까처럼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어디겠어요?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해 보이는 상태가 바로 여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3번의 상태인 거죠. 그럼 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M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M 플러스 X 마이너스의 이온쌍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가 아까의 그 상태 3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선 요거 구할 수 있겠어요? 저 얼마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저게 어떻게 될 거냐? 보세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의 위치 에너지죠. 보이세요? 3번의 위치 에너지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하나 알 수 있는 것. 1. 에너지 보존. 자, 봅시다. 쿨롱 에너지인데 2번의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인데 3번의 쿨롱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데 2번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데 3번의 위치 에너지. 이 4개의 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에너지 보존에 따르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2번과 3번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2번과 3번의 쿨롱 에너지 차이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위치 에너지의 대부분이 쿨롱 에너지로 표현될 테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의 쿨롱 에너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찬아.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죠. 써놨네.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 0. 3번의 쿨롱 에너지 얼마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640이었죠? 2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96이죠? 그리고 3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3번의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544 kJ/몰로 나타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544.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때 이 그래프로 또 누구를 설명하냐면요. 누구를 설명할 수 있게요? 누구를 설명할 수 있게요? 이 그래프로 이 불꽃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갔다. 예찬아, 불꽃 반응 알아요? 불꽃 반응 예를 들면은 그 NaCl 소금을 만든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집어서 녹인 다음에 살짝 찍어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넣으면 무슨 색깔 나타나요? 노란색 나타나죠. 그걸 이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불꽃 반응이 이 그래프와 관계가 있는 건데, 자, 뭐냐? 자, 우선 여기에 짜자자잔. 자, 이 노란색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니다. 자, 이 노란색 그래프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M과 X가 공유 결합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온쌍에서는 이온 결합이 나타나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전자 교환이 되지 않고 공유 결합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공유 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과 X의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공유 결합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M과 X가 하나는 금속이 하나는 비금속이니까 사실은 공유 결합이 되는 게 안정해요? 이온 결합이 되는 게 안정해요? 이온 결합이 되는 게 안정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게 안정한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애들이 공유 결합을 이뤄서 전자가 공유돼서 이런 분자가 돼버리면 그때의 에너지 상태는 여기가 될 거란 얘기죠. 확실히 누가 더 안정하고 누가 좀 덜 안정해요. 이게 훨씬 더 안정하죠.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불꽃 반응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웬 관계냐? 이겁니다. 불꽃 반응이니까 어디에다가 뭘 녹여야 돼요? 물에다가 M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녹여야 되죠.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아시다시피 물속에서 양이온, 음이온은 가만히 있어요? 물들이 어떻게 해요? 물들이 둘러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쟤네들이 이 상태에서 요 주변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소가 머리를 들이밀고 음이온 주변에는 수소가 머리를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수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놈의 일부를 살짝 찍어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묻어 있었던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해 버리겠죠. 그래서 불꽃 속에서는 수화의 H2O가 모두 증발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 속에서는 바로 M 플러스 와 X 마이너스 뿐인 거예요. 맞죠? 불꽃은 뜨거우니까 물은 다 증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M 플러스와 X 마이너스는 수용액 안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수용액 안에서는 서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용액 쪽에서는. 그런데 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이 M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때 만약 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크로스가 되는 요 점 있죠. 위치 에너지가 같아진 이 점. 이 점에서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R 백설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태에서 서로 간 R 백설표 거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 X 마이너스 여기서 R 백설표죠. 여기에서 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전자가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뭐를 유지해요? R 백설표를 유지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에너지가 같으니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나 원자의 형태로 존재하나 이 거리에서는 에너지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 다음 그 다음 뭐가 된다? M, X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알겠죠? 불꽃 속에서 이런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게 더 안정해요?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게 더 안정해요?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게 더 안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안정화되면서 불꽃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불꽃 반응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불꽃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뭐 불꽃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뭐 불안정해졌다가 안정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안정해진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미케니즘대로 불꽃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온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 상태에서 그래프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됐다가 공유결합이 이온결합이 되면서 차이에 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래서 불꽃 반응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대로 네. 그 비금속 원자인 X에 따라서도 불꽃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져요. 큰 차이가.
왜냐하면 비금속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비금속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비금속의 전자친화도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비금속에 따라서 누가 영향을 주고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어쩌고저쩌고 할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에너지가 영향을 받거나 말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받거나 말거나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갭이 커지고 작아질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고 요거는 이온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고 이온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의 어떤 에너지 상태는 이온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에너지 차이에 비해서 극소로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갭은 굉장히 낮고요. 요 갭만 어떻게 되냐면 깊어지고 낮아지고 하거든요. 그럼 깊어지고 낮아지고 할 때에 큰 영향이 어디서 주로 주어지느냐?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에서만 저 갭이 크게 결정이 나요. 전자친화도는 커봐야 작아봐야 별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고 전자친화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실험에서 비금속에 대한 영향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네. 그 3번에서의 EC 값이 그 X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EC가 그런데 그 결합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도 그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이제 조금 더 이거 되게 대충 계산한 건데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하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요 둘의 문제로 거의 귀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쿨롱 에너지가 강해서 결합이 잘 되면 사실 공유 결합을 이룰 때도 이 녀석이 아주 많이 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쿨롱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면 얘도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요것에 의한 이 차이는 크지가 않고 이온화 에너지냐 전자 친화도에 대한 차이냐로만 요 둘의 차이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 보통은 전자 친화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원자가 달라지면 전자 친화도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이 전자 친화도는 원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심각하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뭐냐에 따라서 불꽃색이 보통 특별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ICP라고 하는 기구 배운 적 있죠? ICP라고 하는 녀석으로 측정을 하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출입하는 파장은 전부 다 달라져요. 싹 달라져요. 그래서 비금속을 바꾸면 그때 출입하는 비대에너지는 다 달라져요. 근데 그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육안으로 볼 때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꽃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금속 양이온이 뭐 전자 열 받아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자가 안정화되고 불안정해지면서 열 출입하는 뭐 비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요런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조금 찾으면 그 한국어로 된 이런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부정확하게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런 이온상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보면은 아주 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거라고. 알겠죠? 네. 그냥 금속을 불꽃에 넣어도 불꽃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냥 불꽃은 그냥 금속을 불꽃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리튬 금속 불꽃에 넣을 수 있을까요? 리튬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서 산화돼서 이온 결합 물질이 돼요. 반응성이 커져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불꽃 반응 실험은 무조건 어떤 상태에 실험하는 거다? 양이온, 음이온의 수용액 중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 있죠, 철, 쇠덩이 들어다가 불에 넣으면 불꽃 반응 되게 안 되게요? 안 된다니까요. 철과 관련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서
물에 넣었을 때 불꽃 반응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꽃 반응으로 유명한 또 뭐가 있어요? 뭐 구리? 뭐 구리도 불꽃 반응이 있나? 뭐 스트론튬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스트론튬 덩어리 떼가지고 불에 올리면 불꽃 반응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금속 상태로 안 해요. 불꽃 반응은 100% 어떤 상태에서 하는 반응이다? 수용액 중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든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중학교 그거 가서 뒤지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은 불꽃 반응 안 합니다. 안 해요. 나트륨 원자 떼다가 불에 올리면 불꽃 반응 안 합니다. 나트륨 원자를 불꽃에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왜죠?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은 뭐가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걔만 떼 불에 올리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로 NaCl이나 뭐 NaBr이나 만들어서 불에 넣는 거지 NA만 넣을 수 있는 그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해도 라고 생각해도 사실 까디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콜스투를 또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뭘 해볼 거냐면은 이게 루이스 구조로 또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루이스 구조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만나봅시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원나트에서도 네. 음성화 관련된 내용을 어,